안녕하십니까. 네. 공공협력은 제80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도시재생에 있어서 예술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강홍석 작가이신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하고 좀 친분이 좀 있고 또 그게 인연이 돼서 우리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또 이렇게 매칭이 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오늘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간단하게 제가 강홍석 작가 소개 드리면 강 작가는 단국대에서 서양화 전공하셨고요.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일, 한국에서 23번 정도 개인전을 하셨고 국내 단체전 및 아트페어에서 200여 회 출품한 바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버려진 사물들을 이용해서 입체 작품 및 설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주요 작품은 현재 삼성전자 미주법인, 파울로 알토 시청, KT 경영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또 불가리아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소장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건성건성 보고 지내왔는데 이렇게 양력을 보니까 상당한 결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자인 및 기획 회사인 애플 비즈를 운영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청주 비엔날레 메인 작가로 초청을 받아서 좀 있으면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연초 제조창에 이제 쓰레기를 활용한 설치 작품을 가지고 그 명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노르표 페인트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전국 마을 가꾸기를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도시 재생에 있어 예술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관련 내용하고 또 1년간 나주 영산강 홍어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예술 감독으로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홍석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치미술가 강홍석입니다. 어, 제가 이제 저기 대표님한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연락을 받고, 협회 여기를 좀, 협력원을 좀 봤는데, 저랑 연관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운영 방침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또 굉장히 바람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왔던 그런 어떤 활동들하고도 좀 연관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냥 제가 뭐 전문적인 어떤 이론가이거나 무슨 그렇게 뭐랄까, 그 전문인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예술인으로서 그 실제로 느꼈던 경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나누고자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은 제가 이제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여기 포인트도 보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은 일단은 제가 경험한 바로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공공미술이라 아마 다 아시겠지만 공공미술이라는 게 뭐고 약간의 지금 공공미술의 어떤 지금의 실태를 좀 거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께 공감하는 차원,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저의 어떤 진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예술가지 뭐 이렇게 그 이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은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의견이 많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좀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출처가 다 네이버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있는 거를 좀 틀린 것들을 요즘 뭐 네이버에서 뭐 못 찾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아닌 것들 좀 추리고 좀 정리정돈해서 그 출처가 네이버라는 거 그거 하나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재생에서 있어서의 예술의 역할. 요즘 이제 공공미술이 이제 많이 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서 또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도시 재생을 경험을 하면서 도시 재생이야말로 어떤 공공성을 가진 어떤 예술이 들어가야만이 이게 올바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도시 재생이 이제 국토부 주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초창기 때는 문체부가 주관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왜 국토부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국토부가 아무래도 문체부보다는 좀 파워가 세서 뺏어갔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국토부보다는 문체부가 담당을 했으면 더 전국적으로 도시 재정이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또 아쉬움도 좀 느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공공미술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공공미술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뭐 도시나 뭐 건물 이런 데서 이제 그게 시작은 아마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고 활성화는 미국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의 예산을 예술 쪽에 투자를 하는 걸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됐죠. 도입이 돼서 뭐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잘 된 것 좀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거 아시죠? 요게 그 좌측의 이미지가 그 흥국생명 앞에 있는 그 조나단 브로브스키의 그 망치질 이 작품이죠. 이것도 이거 설치할 때는 제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 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지만 흥국생명을 제가 이제 디자인을 좀 해줬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직접 이제 설치를 진행을 했었는데 작품은 워낙 뛰어난 작가라 성공적인 설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아르망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작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일 또 마음에 드는 게 좌측에 보면 레바논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건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레바논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폐허가 된 건물을 아르막이라는 작가가 이제 층마다 사용했던 탱크를 집어넣어서 대형 조형물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큰 대형 공공미술을 할 경우에는 이제 뭐 나라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뭐 건물주가 지원을 하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데 이제 아르방 작가는 레바논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 돈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레바논에서 뭐 세계적인 작가를 초청을 해서 많은 돈을 들일 수 있는 여력도 없었을 테고 근데 이제 아르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적인 기치를 발휘를 해서 아마 자비로 설치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땅 부지도 사고 그래서 자비로 설치를 했던 어떤 그런 작품이라 또 다른 어떤 이따 이제 안 좋은 조형물의 어떤 사례가 좀 나오겠지만 아주 예술적인 것과 또 대중성을 겸비한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조형물 그러면 이제 그냥 어떤 형태를 이루고 조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이제 눈에 띄죠. 근데 이미 한참 전부터 외국에서는 이런 어떤 설치 개념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금방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설치의 개념의 어떤 공공미술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가는 이제 폴저라는 작가는 프로젝션이나 간판의 LED를 이용해서 건물 전체에 이제 텍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변화를 준 작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는 계속 변하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또 철거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공 미술로 또 발전을 좀 해왔어요. 또 이 작가도 이제 프로젝션을 갖고 하는 유명한 작가인데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도움형으로 된 건물에 노동자의 어떤 인물, 사람의 형상을 쏘므로써 왜곡이 되고 그 왜곡이 되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뭐랄까 표현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삶의 애환을 이제 표현한 작가로 또 이 작가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이런 어떤 세계적인 반열에 저를 이제 껴놨어요. 왜냐 내가 강연자이기 때문에 이제 꼈는데 제가 이제 그 19년도에 이제 그 국제 청주 공예 비엔날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로 이제 대형 설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읽어보시기보다는 그 제가 보내드린 혹시 동영상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 계세요? 그럼 이제 안 보신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요걸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혹은 쓸모 없어진 물건들이 작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예술 작품을 탄생했습니다. 옛 연소대도청의 잠재된 보관 창고였던 공부 창고에서 펼쳐진 청주 비엔날레에 있어 문화다이어리에서 만나봅니다. 김정은입니다. 옛 연초대도청 공부 창고에 쌓인 산더미 같은 쓰레기. 성미까지 차오른 방대한 양의 쓰레기 무덤을 처음 접했을 때 작가는 두려움, 그 이상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공포로 다가온 순간, 그는 이 엄청난 쓰레기를 사람들이 보고 함께 느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홍석 작가의 설치 작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꼬박 투자하고도 주간 단위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공원창고 한주시도 딱 들어오는 순간 눈이 딱 떨어질 정도로 그 쓰레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공포감이 야, 이 공포가 왜 그럴까? 평소에 쓰레기를 어디 우리 총질에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고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사실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스스로 만든 쓰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 작품 내가 해야 되겠다. 포크레인이 쓰레기를 파헤치자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키키는 먼지들. 60년간 세월을 견딘 작은 먼지는 작가의 심리부터 훌륭한 알고로 탄생했습니다. 턱털이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 발견된 시계와 구겨진 가방, 나무 상자 등에 작가는 먼지의 세월을 입혔습니다. 먼지에 화학약품을 섞어 고착화시키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작품을 향한 열정은 행복했습니다. 욕망의 부산물이 꼭 쓰레기다. 그의 말처럼 작가는 자신에게 남은 욕망의 덩어리를 조금씩 덜어내는 마음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쓰레기 같이 버릴 것이고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로 바람을 지시할 때 모두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 주제를 이제 다루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최선을 다한 거는 작품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일단은 관람객들은 쓰레기를 배경으로 한 작가의 작품 속에서 사진을 찍으며 각자가 처한 현실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이는 쓰레기 더미로 만든 작품을 보며 언젠가 먹다 남은 피자 박스를 떠올리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쓰레기보다 못한 자신이 처한 현실에 한숨을 짓기도 합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에서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전시. 맑은 청주 공예비엔날레에서 놓쳐선 더 빛나게 하는 이정훈 작가의 설치 미술 작품.
코끼리 동생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간이 이게 있고 뭐 가족끼리가 또 여행을 갔다 뭔가 새로운 가치와 의미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개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하셨던 매개로서 파격적인 동물이라는 죄송합니다. 이거 다루질 못해갖고.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내용도 좀 있고요. 근데 대부분 50% 이상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도 과거에 그래왔었던 것 같고, 또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부정적인 부분도 사실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피하고,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실 하루에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두려워서. 그렇듯이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피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컨셉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든 또 우리로 인해서 발생한 또 그 각 개인의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쓰레기 이렇게 보이면 지저분해 그러고 피하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아마 저렇게 많은 쓰레기 속에 갇혀본 게 처음일 정도로 그 많은 쓰레기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냥 사실인 거예요. 이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으니까 쓰레기도 막 너무 심지어는 제가 약간 좀 머리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쓰레기를 사랑할 정도로 그 심지어는 주최 측에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와요. 제가 설치하는데. 왜냐면 쓰레기에 묻혀서 죽었나 아니면 먼지에 질식돼서 죽었나 매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이제 뭐 건강에 이상 없나 볼 정도로 하지만 이 쓰레기 안에 갇혀 있으면서 또 쓰레기들과 막 진짜 범벅이 되면서 2달 반 동안 느낀 게 이 많은 쓰레기는 내가 만든 그 어떤 욕망 충족의 부산물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간의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이 많은 쓰레기구나.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재활용 을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활용도 하고 또 분리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줄지가 않아요. 그죠? 쓰레기가. 네. 여러분들 다 분리수거 할 겁니다. 근데도 쓰레기가 왜 안 줄어? 줄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욕망이다. 욕망을 충족을 많이 할수록 그 부산물은 쓰레기로 우리를 다시 덮을 수도 있다라는 거 갖다가 많이 느꼈죠.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뭐 대외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배운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어떤 그런 전시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약간 도시재생의 그 연초제조창이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나라가 담배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됐고 그 과정에서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그 규모도 크고 진짜 청주의 그 어떤 주된 수익원이 될 정도로 뭐 대단한 규모였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냥 버려지고 흉물로 그냥 남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주시와 국토부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그 영국에 보면 이제 데이트 모던이라는 뮤지엄이 있는데 그 데이트 모던처럼 한국의 데이트 모던을 만들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도 오고 또 문화 클러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비엔날레도 개최하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설치 작가들하고 또 특별전도 만들고 이런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런 많은 활동을 하면서 좀 왜 영국의 데이트 모던과 이 청주
그 연소제조차기 문제가 뭐가 있나라는, 왜 그렇게 안 되는가를 이제 또 실제로 좀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갖다 이제 또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이제 다 리노베이션이 됐고, 이게 37동 건물이에요. 제일 끝에 창고로 썼던 그 건물에 그 리노베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국내외 이제 설치 작가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이 안에서 그 설치 조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특별전을 이제 열었던 건데,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냥 저도 그 전에도 계속 쓰레기로 이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혹시 현장에 좀 와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제 저 쓰레기를 치우고 저기를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쓰레기를 처리 비용만 한 4천에서 5천 견적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치워야는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좀 달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달라. 그 예산 갖고 내가 작품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근데 결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올라가서 한 2주간 이제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덕분에 뭐 비엔날레 참가자 중에서 이제 그 아티스트 피와 제작 비용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작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고 이제 개인적인 작품을 막 싸게 팔기도 하고 돈도 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 포크레인을 처음에는 이제 포크레인을 가고 그 많이 쌓인 쓰레기를 일단은 다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쓰레기를 다 늘어놓고, 그 다음에 못 쓰는 것들, 고철들 다 분리를 해서 고철들은 다 이제 그 보물상에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의 주된 몫이 최대한 쓰레기를 많이 쓰자가 또 그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 이제 용접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기 그 철제가 또 많이 발견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그 파이프를 사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에 쓰다 버린 그 철제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제 안에 구조물까지 다 100% 쓰레기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외국 작가들이 와서 많이 후원도 좀 해주셨고, 이게 이제 완성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거를 할 때 거의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마치 화가가 붓질을 하듯이 포크레인으로 계속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먼지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작품이 완성된 후에 그 독일 사진 작가랑 같이 전시 기간 내내 그 여기를 방문하는 어떤 일반 대중들하고 이제 그 사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포토존 그러면 뒷배경이 좋고 뭐 이쁘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셀카를 찍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쓰레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본 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쓰레기가 배경인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쇼파 버린 거를 가지고 이제 앉아서 찍을 수 있게끔 포토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의외로 시민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마침 임산부가 구경이 왔길래 임산부와 그 뒤에 쓰레기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도 좀 상징하는 요소도 좀 있죠. 이런 식의 어떤 사진 작업도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와 소녀, 또 의자에 앉아서도 폰을 계속 만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시장님도 와서 찍으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쓰레기와 정치인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또 너무 정치적으로 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근데 제 작품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청주가 데이트 모던이 될 수 없는가.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제일 이제 자화자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작품이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평론가들서부터 뭐 전국의 미술관 관장님 뭐 어떤 호평이 있었고 제가 인터뷰만 한 10번을 할 정도로 뭐 그리고 손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그리고
그런데 제가 특히 이제 기대는 안 했는데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과연 대중적으로 대중들이 이해를 할까, 좋아할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일반 대중들이 반응이 너무나도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청주 시민들이 그 청주시청에 이 작품 영구 보관해야 된다라고 막 그 민원을 낼 정도로, 민원은 아니죠. 막 의견을 올리고 막.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의논을 했죠. 그래서 뭐 그 프랑스 어디처럼 이제 유리로 막고 해서 이거는 영구히 보존하자고 했는데, 이게 제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냥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증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좀 이제 좀 황당하기도 했고 좀 고민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재료비를 줬으니까 쓰레기도 줬고 또 제작비용도 줬으니까 기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건물을 줘요. 그럼 재료비는 내가 다 댈 테니까 짓고 다 지으면 나 줘.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참 예술가들한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여기 이제 연구소장이 되면 저도 좋죠. 계속 제가 죽고 나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하지만 이것도 나의 한 욕망이 아닌가. 차라리 정도를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반응이 좋아서 이제 뭐 모대학에서 여기서 소프라노 공연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제안도 있었고, 또 드라마의 촬영지로 또 활용도 되고.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이제 그 가장 기억 남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됐죠. 근데 이제 청주시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데이트 모던처럼 세계적인 어떤 뮤지엄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라는 어떤 부분. 즉, 겉 외관은 좋은데 그 안에서 진행하는 어떤 기획자라든가 그 지자체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정말 좋은 공공미술이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느낀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데이트 모던 같은 경우는 그 오래된 건물을 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 한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아마 그 비용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그 예술품 소장과 또 그런 어떤 예술 쪽에 어떤 관련된 쪽으로 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것이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작품을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안 좋은 공공미술 실패를 갖다 이제 하는데 요 작품을 바로 둔 게, 공공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의 역량이 좀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또 지자체가 선정한 어떤 기획자들의 어떤 그 탁월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작가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을 할 때 건설사 선정도 중요하고 시공사 선정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작가 선정도 또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어떤 공공미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작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발을 갖다가 이제 놨는데 시민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공공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술성과 대중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겸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또 이 작가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태인들의 옷을 산더미처럼 모아서 대형 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도 있고 또 신발을 갖고 하는 작가도 있고 그런 어떤 작가들이 있는데, 그런 작가의 어떤 카피적인 성향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컨셉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라 쓰레기에 뭔가가 예술적인 어떤 액션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어떤 작품이라 아마 보지만 설치한 지 뭐 6일인가 며칠 만에 이제 그 철수가 됐대요. 근데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서시에서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공미술을 할 때 너무 시민들 대중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강남 스타일이 좋지 않냐,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하고 옆에 싸이 얼굴까지 넣어놓고 또 저 괴물에 나오는 그 어떤 괴물을 갖다가 한강변에 이렇게 두니까 사람들이 안 놀래요. 그러니까 대중성을 위하는데 대중을 너무 무시하는 어떤 행태. 이래야 대중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이런 그 불찰을 낳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 서울시에 있는 그 올덴버그의 그 달팽이 아시죠? 이 작품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질 않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제가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 같으면은 여기 지금 단지 문제는 금액이 문제인데 34억이나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온 건 틀리는데 모대학 교수님이 그걸 설치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34억이라는 아무리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더라도 또 규모도 좀 작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달팽이를 만들었을 때 한 34억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저 장소에 1년에 2억만 써도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뭐 못해서 10년 이상 충분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조형물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 국내 작가가 됐던 국외 작가가 됐던 선정을 해서 주제도 이렇게 정해서 해마다 저기 조형물이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면 오히려 그게 34억의 가치가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저걸 보고서요. 저거를 계속 요 앞에 뭐 사무실 있는 분은 계속 보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이게 정감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획의 부재를 좀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 전에 여기 이제 공공미술을 하되 어떤 주로 이제 누구의 후원을 받지도 않고 또 도시재생하고 상관이 없지만 예술가들은 사실 이미 재생이라는 어떤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따지면 뭐 한 1950년대에서부터 이제 그런 어떤 재활용의 개념을 많이 1950년대가 아니라 1900년대서부터 사실 작가들이 좀 전위적인 작가들이 이제 재활용에 대한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좌측에 보면 JR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JR이라는 작가는 JR은 이제 이분이 이제 가명을 쓰고 있어요. 가명을 쓰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여기 공공 협회처럼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아요.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저렇게 이제 철거되기 직전의 건물이라든가 저런 데서 자비를 들여서 직접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철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대단한 작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후원을 받거나 어떤 누가 좀 관여가 됐을 때 어떤 제가 보기에는 저 작가의 어떤 자유로움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그림 팔아서 내가 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작가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이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저거를 어떤 지자체가 후원해서 했다 그러면 저렇게 흑인이 총 쏘고 있는 어떤 장면을 허가를 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내 돈 들여서 한다는데도 그런 데서 자유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여기도 아마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여기 참여하는 동안에 그런 어떤 공공적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후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유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도리스란 작가는 이제 또 양쪽이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 가운데가 이제 철거가 된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또 오래된 그 나무 의자를 이제 쌓아놓은 작가로 굉장히 또 유명한 작가죠. 요거 이제 일본에 이제 에치코 치마리라고 이제 요거는 제가 가보진 않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또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봤었는데 요게 또 가장 도시재생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기도 보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항상 아트를 끼고 있죠.
여기 이제 공연 쪽으로 이제 제가 그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좀 뺐는데, 이제 아트를 항상 띄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보통 도시재생 그러면 이제 시를 위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뭐랄까, 산골에 위치한 어떤 동네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나주에서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주의 빈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거의 슬럼화돼가 있고 허물어지고 범죄도 일어나고 막 이제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개발할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예술을 담았다. 예술을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뉴욕이나 첼시, 그러니까 뉴욕의 소호나 첼시도 사실은 가장 낙후된 지역을 어떤 예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다시 활성화시킨 좋은 어떤 도시 재생의 좋은 예인데, 이 지코치마리는 이제 시골을 대상으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이제 현지 마을 주민들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즉 수익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순환이 되는,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선순환이 안 돼요. 시민들이 어떤 수익도 좀 생기면서 어떤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순환 구조의 어떤 기획력이 좀 부족한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여기는 처음에도 여기는 물론 현 주민들하고 예술가들하고 이제 싸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술가들이 참고서 설득을 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너무나 친해지고, 그리고 해마다 3년에 한 번씩 또 이제 국제적인 트리엔날을 열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여기 보면은 50일간 15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명소가 됐죠. 저도 일본 가면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면 저는 오래된 집이 작가들 레지던시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이런 어떤 거를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도 시키고 주민들 수익도 생기고. 근데 요것도 제가 굉장히 또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집을 갖다가 작가가 여기서 살면서 2년 동안 집 전체를 아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루 바닥을 조각도로 다 판 게 보입니다. 그죠? 조각도를 한 땀 팠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겠죠. 감동.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공미술이 됐던 도시재생이 됐던, 자, 거기 참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길 방문하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들, 근데 감동을 줘야 된다. 어떤 의미든 쓰레기를 쓰던 브론즈를 뜨던 그냥 시각적인 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동만 줄 수 있으면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에서 하루 자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겠어요. 벽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작가 일일이 다 만들었어요. 2년 동안. 이제 이 작가는 2년 동안 거대한 어떤 조형물을 만든 거죠. 자기 작품도 되지만 그거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있는 좋은 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청주에서 했던 대형 설치 작품을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나주에 연고가 없는데 어떻게 나주에 어떤 분이 와서 보고 나주시의 도시재생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한 2년 가까이 예술감독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또 도시재생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계기가 되었던 나주시 영산포입니다. 영산포에 대해서는 뭐 대충 영산포가 낙후된 이유가 뭐 제방이 생겨서도 낙후가 됐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발달을 하면서 해상보다는 육로가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 물류의 어떤 뭐랄까 중심이었던 나주 영산포가 지금은 굉장히 낙후가 돼서 제가 이제 도시생활을 하면서 설계사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계하자, 뭐 아이디어를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현장 답사를 가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곳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막 빈집서부터 뭐 정말 허물어져가는 도저히 복원하기 힘든 그런 어떤 전 지역이 다 그렇게 이제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를 이제 한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여기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이제 좀 제가 써놨어요. 이건 제 계획이 아닙니다. 제 계획이 아니고, 그 도시재생에서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국토부에 이제 승인받고 저걸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그게 너무 뭐랄까, 막말로 하면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 사업을 따기 위한 어떤 목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어떤 용역업체에다가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기본 계획을 짜게끔 시키는데, 이 기본 계획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본 계획의 또 예산 같은 걸 보면 여기는 살리고 여기는 좀 간단히 처리해도 되는 부분, 뭐 이런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평수 대비 견적을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간단히 끝나도 되는데 금액이 막 뭐 30억, 40억 돼 있고, 여기는 핵심 부분이나 좀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데 뭐 한 5억밖에 안 돼 있고, 이런 그 잘못된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변경하기에는 국토부가 또 변경을 잘 안 해준대요. 그런 부분. 그래서 예산을 여기를 어떻게 줄여서 그 변경 신청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열로 싹 투여를 할 수 있는 방법, 막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고, 이제 첫째로 그걸 느끼면서 이게 전국이 똑같을 텐데 과연 이게 도시정이 제대로 되겠나라는 어떤 마음부터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냥 간단해요. 여기 기본 계획을 제가 이제 나주시 영산포 중에서 일단 그 설계 단계부터 이제 시공까지 한번 해봤는데, 거기가 이제 죽전골목이에요. 죽전골목에 대한 기본 계획이 딱 요거예요. 예산은 7억 정도 있고. 그냥 뭐 과거 이미지 재현 및 상상상가 조성을 위한 노후상가 리모델링 하고 끝났어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걸 보고서 그 뭐 시청의 건설과 직원이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요?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하겠어요? 이제 어떤 이런 이 기본 계획이 너무 잘못돼서 제가 이제 컨셉을 다시 잡았어요.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영산동은 일단 그 옛부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해상 문화와 축산 문화, 농경 문화가 다 골고루 섞여 있었고, 실제로 생산도 되면서 또 유통도 됐던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자 해서 제가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쓰일 만한 오브제들이라든가 건축 자재들을 1년 동안 계속 사비를 들여서 모아놨어요. 이러면 이제 이런 걸 도시재생 단계가 그렇잖아요. 설계를 주고 설계 업체가 결정이 돼서 그 설계 그 용역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설계가 끝나면 또 시공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짧은 거예요. 도시재생 자체가.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쉬운데, 이 재생을 한다는 건 있는 걸 살리면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을 많이 둬야 되는 거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그 도시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아까 그 공공미술 얘기했던 것처럼 장소에도 맞고 대중성도 있고 또 퀄리티도 있게끔 만들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사비를 들여서 미리 모아두자.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전국의 어떤 그 지자체도 보고 도시재생 상태도 보고 또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인터넷에서 사고 이러면서 1년을 지금 계속 모으면서 진행을 했던 어떤 장소고, 그래서 지금은 다 사라진 어떤 특히 사라진 게 어업에 관련된 건 다 사라졌어요. 이 개방에 의해서 이제 배가 못 다니게 되니까, 바다로 못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업에 관련된 오브제를 좀 많이 이제 구해놨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국토부에 나와 있는 거는 기본 계획이 뭐 옛 모습을 살린다 하는데, 특히 이 영산동
에서 특히 죽전골목은 옛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1년이 넘게 옛 사진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왜 사진이 없냐? 그러니까 마을의 할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또 농장을 오래 했던 분한테도 물어보고 해도 사진이 없어요. 그 왜 사진이 없나 봤더니 그 제방공사를 하기 전에는 영산동이 그 홍수 피해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툭 하면 물이 넘치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나마 사진을 찍어놨던 것들이 다 홍수 때 뭐 사라진 게 거의 대부분이라 아예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야, 그 한 장이 없다. 오히려 잘 될 수도 있겠다. 뭐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전국이 다 옛 모습을 복원하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또 지나치게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옛 모습을 바탕으로 좀 현대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건축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현재와 미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자라는 어떤 욕심을 좀 부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거기 빈집이 아까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 빈집이 이제 시가 산 데가 많아요. 시가 이제 사서 부시고 뭐 이렇게 정비한 데가 많아서 그 빈집에 들어가서 창틀도 떼우고 문짝도 띄고 또 그 오래된 그 문고리 같은 것도 다 띄고 이제 그런 걸 다 오브제로 활용을 하려고 이제 그게 더 사진은 없지만 그때 뭐 70년대 어떤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흔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해두고 그거를 이제 그 익스테리어에 이제 활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는 진짜 노인들이 너무 많고 젊은이들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현지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사진이 없기 때문에 옛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문을 자꾸 구했죠. 주민들 구하고 그다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집에서 버리는 것을 달라. 그걸로 뭔가를 해보겠다. 집을 해서 이제 주민들 참여를 조금 시켰고. 자, 이제 거기 주민 참여가 왜 중요한지는 또 제가 이따 조금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저쪽 시커먼 부분이 영산강이에요. 영산강이고, 그 영산강 쪽에 보면 여기 홍어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홍어거리예요. 홍어 사거리. 홍어 사거리고, 여기가 영산강이고요. 옛날에는 홍수가 나면 옛날에는 홍수가 나면 역까지 다 물이 찼어요. 그러니까 그 옛 사진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업구역은 이제 이 정도 반경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정도 반경을 이제 총괄을 해서 이제 몇 개 이제 설계 하시는 분들하고 최종적으로 해서 이제 넘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설계에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골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홍어거리에서 요 뒷골목인데 여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번화했던 장이 있었던 골목이에요. 장이 있었던 골목이고 이 골목이 어떻게 보면 홍어 사거리와 견줄 만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골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한 13차례를 다 리노베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제가 계획한 대로 작업을 하자니 이게 설계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계천, 판자천 하면은 설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송판 가지고 딱딱딱딱 잘라서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 나오지, 견적 나오지 다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건물이에요. 이제 그 축전골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이 골목을 다 이제 그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전에 약간의 공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그냥 방부목으로 쭉쭉쭉 발라놨어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낙후된데 여기 블럭을 깔았는데 이 블럭을 보니까 세상에 대리석이에요. 이렇게 낙후된데 대리석을 깔았어. 네, 그래서 참 이 대리석 거기다 써도 되지 않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언밸런스한 어떤 사업을 간헐적으로 진행을 했던 골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컨셉을 잡아서 이제 좀 정비를 한 거예요. 옛 모습이 나오면서도. 그 다음에 또 약간 현대적인 느낌. 그래서 현대적인 느낌을 어떻게 줄까 하다가 이제 뭐 100% 실현은 안 됐는데 그 조명을 이제 LED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는 좀 색깔도 좀 변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 현대적인 느낌을 주면서 해야 되겠다. 이게 왜 설계에 안 나오냐면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송판을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옛날에 못 살았을 때 과연 이렇게 반듯반듯한 좋은 목재를 썼을까? 아, 분명히 그 썼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나무를 사다가 이제 일일이 다 껍데기를 벗겼습니다. 근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계해서 단가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기 위에 빈집에서 제가 뜯어온 분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면 못 살았기 때문에 뭐 집에 구멍이 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거 주워서 덕지덕지 붙였을 때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다 뭘 붙일지 모르기 때문에 설계에서 나올 수가 없죠. 예산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할 때 그 설계사와 이제 시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해서 대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간다. 설계상 통과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맞춰서 설계를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하는 걸로 그 컨셉을 맞춰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이 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사 기간도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계속 모은 게 이제 이런 오브제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썼던 석유통, 기름통이죠. 요즘은 이렇게 철제 기름통이 안 나오죠. 플라스틱으로 다 나오고. 요건 이제 배등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 배에 썼던 이 배등을 제가 한 60개 정도를 전국을 다니면서 구했어요. 이 배등 뒤에서 이제 아마 제가 거의 도리를 해서 없을 거예요. 이 배등으로 경관 조명을 하자. 그러니까 해상 문화를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또, 오래된 집에서 다 뜯어온 것들이고. 이런 것도 오래된 그 소주병을 여기다 이제 제가 또 컨셉을, 또 우리나라가 약간 지역 감정이 또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소주가 옛날에는 지역별로 이름이 다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경상도 소주, 전라도 소주, 충청도 소주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 오목빵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여기 이제 빵 상자였는데 이 상자 위에다가 이 안에 이제 조명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고 침대네요. 그래서 이제 요 색깔이 밤 되면 이쁘게 변해요. 변하면서 포인트를 좀 준 거고 이것도 이제 배에서 썼던 이제 이거 불에라 그러죠? 유리로 된 거. 이것도 이제 구하기 힘들죠. 요즘 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이런 것도 좀 구해서 이제 약간 복합 문화, 농업과 축산과 어업이 공존했던 그 영상동의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자 해서 이제 구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그 위치에서 조금 위에 올라간 부분인데 큰 건물이 덜렁이 있어서 여기가 옛날에 장이 섰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활발했던 시장통이라 여기에 옛날에 그 나무를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땔감을 나무로 썼기 때문에 그 나무를 해서 지게에다 싣고 와서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그 나무를 팔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죽을 한 그릇 사 먹었다 그래서 이제 죽족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럼 그 나무꾼을 좀 한번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게를 지고 항아리도 파는 사람, 나무 파는 사람, 또 소 팔러 가는 사람들 옛날 사진을 근거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조성을 했죠. 그다음에 그 앞에 또 이제 요 배를 또 하나 갖다 놨어요. 그 나무로 많이 된 데가 이제 요 밑에고 나무 블럭이 이제 여기고요. 한자천이 여기고 좀 올라오면 벽화와 이제 배를 하나 산 중턱에다 갖다 놨는데 저 배도 이제 거제도에서 구했어요. 이제 FRP 배는 흔해서 옛날엔 나무배를 썼을 테고 나무배를 구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실제 나무배를 이제 구하게 됐어요. 구하게 돼서 그 나무배를 보관을 해놨다가 이 나무배에다가 배등을 놓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쉴 수 있게 요 나무 배를 뚫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이제 완성이 된 거니까 아마 지금쯤 막 잎이 나서 이제 아주 풍성해졌지. 더 이뻐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민들하고도 또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나무 배를 컨셉이 장기적으로 완성이 되는 컨셉이라 저 나무 배에 사람들이 계속 낙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뭐 누구 욕해도 되고, 뭐 헤어진 애인 얘기를 써도 되고, 또 아니면 종교가 있으면 종교적인 얘기를 써도 되고, 뭐 자기가 쓰고 싶은 어떤 그런 많은 낙서들을 갖다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 컨셉을 잡아놨는데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상 관광객들이 와서 뭐 낙서를 좀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야, 그 참 고민이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그 나주에서 이제 막 온갖 텃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마음의 위안을 주신 분인데, 여기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에 100년이 넘은 철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철탑을 잘 보관을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여기 축대를 제가 이쁘게 쌓아드렸어요. 그리고 이 나무도 살리고 쌓아드렸는데, 여기 목사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 컨셉을 듣고서 신도분들에게 이제 광고를 해서 설교 시간을 좀 줄이고, 신도분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제 낙서를 다 하고 가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또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를 딱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말 주변은 없는데 시간만 괜히 계속 잡아먹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물론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국을 여행을 많이 다녀요, 혼자서. 근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그런 재생한 건물들 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갔었었는데, 정선에, 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선에 한 골목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국토부 장관상을 3번이나 탔대요. 근데 사진을 봤을 때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집에다 뭐 이렇게 화분 이쁘게 심어놓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야, 여길 왜 가? 뭐 여기 우리 동네도 있는데 뭐. 그래서 혹시 그냥 가서 쉬었다 오자고 갔는데, 전 가자마자 감동을 했습니다. 왜 여기가 국토부 장관상을 3번이나 탔을까? 그 조그만 예산 갖고도 했는데, 제가 아까 공공미술을 통해서 아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말 진심 어린 정성이거든요. 어떤 분야든 그게 빠지면 누구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를 사랑할 정도로 쓰레기 작업에 몰두했듯이, 또 아르방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폐허된 건물에 탱크를 넣었듯이, 이런 어떤 감동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거기가 어떤 식의 감동이었냐면, 그건 실제로 봐야 돼요. 딱 보는 순간 그 집 앞에 어떤 할머니가 그 화분 이렇게 치워놓은 게 있는데, 감동. 그건 사람이 보면 다 느끼고, 그냥 시에서 돈 쫙 줘갖고 화단 조성 쫙 해주고 꽃 쫙 심어서 이쁘게 하고 때마다 잡초 뽑아주고 이런 컨셉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도시재생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화분을 자기가 키워요. 근데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얼마나 이쁘게 그 화분 자체에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보수 좀 해주고 도색 좀 해주고, 예산이 없으니까 벽화도 이렇게 진짜 시각적으로 와 할 정도의 벽화도 아니에요. 그냥 군데군데 딱 지었는데, 저는 보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게 아트고, 이게 삶이고, 이게 진짜 도시재생이다. 그러면 도시재생인 게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거, 뭐 건물을 새로 바꾸고 도로를 깔고 뭐 이거를 떠나서, 사실 좀 낙후된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 내 자신도 낙후되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게 사실 목표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재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딱 하나의 골목길 거기는 저게 제대로 된 거다. 즉 보면 이제 아트 쪽 관련 공공미술에서 잘 아시겠지만 눈으로 보기에 와, 너무 예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든 예술뿐만이 아니라 도시 재생이 됐든 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거기에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이 도시 재생에 우리 모두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구나라는 것 갖다가 제가 한 2년 동안 깨달은 겁니다. 느끼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뭐 어버버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좀 마치고요. 간단히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또 필요한 점이 있으면 제가 이메일로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락처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제 겨울에 해놓고 뭐 집안에 조금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못 내려오는데 이달에 좀 한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제가 사실은 좀 현 주민들한테 좀 실망도 많이 했고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가라는 회의를 많이 느끼고 사실 일찌감치 올라 그랬는데 또 제가 한 약속은 지켜야겠길래 사실은 그 공사를 제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걸 다 버리고 내가 작심하듯이 한 땀 한 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러 제가 이제 경제적인 손해도 많이 봤어요. 이제 돈을 받지 못해서. 근데 그 약속을 지키러 이제 한 3박 4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페인트 부족한 부분 내가 칠해주고 그리고 뭐 이제 설계 내역에는 없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 사람들이 좀 여기 들어가서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가 또 옛날에 썼던 뭐,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좀 일러면 아까 그 배 좀 여기에 이제 좀 사람이 올라가기 좋게 계단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재료는 사놨어요. 옛날에 썼던 이렇게 뭐 다드미토를 몇 개 사서 다드미토를 딱딱딱딱 쌓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쉬기도 하고 뭐 차도 좀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약속을 지키러 한 3박 4일에서 한 일주일 내려가서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한 말은 이제 지키고 올라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나주는 좀 뭐랄까 그 약속 지키는 걸로 인연이 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현재는 지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하자 차라리 여기에 목매이지 말고 그래서 그 몇몇 그 작가들하고 이제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이제 저 소개할 때 이제 노르페인트에서 이제 후원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지자체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 뭐 한 마을이 됐던 한 블록이 됐던 거기를 일단은 후원받는 게 이제 도료는 어떤 도료든 다 후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그 싼 인건비만 주면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작가들이 직접 칠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지자체도 큰 예산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 작가가 이제 그 협조를 해주셔서 그 작가분들하고 일단 전주에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에서 하기로 했고 경주 쪽에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또 제안서를 달라 그래서 그 경주의 한 마을 또 전주의 한 마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좀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비용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남는 시간에 또 작업하면 되고 근데 작가도 또 유명한 작가예요. 그 영종대교 건너다 보면 곰 크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보셨나요?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 그러는데 그거를 제작했던
작가가 같이 협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 큰 걸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걸 6개월 동안 했다는데 얼마 남았냐면 그랬더니 2천만 원 남았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가져가고 저기서 가져가고 뭐 또 뭐 백으로 돌려달라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작가도 먹고 살려고 하긴 하는데 정말 힘들죠. 그럼 그래서 어떤 좋은 작가들하고 좀 모여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나름대로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전제 도토리 마을인데 도토리의 색감에서 그 도토리 그 머리 색깔과 그 안에 몸 색깔에서 색깔을 뽑아내가지고 그 마을을 어울리게 또 그 주변에 도토리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나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큰 꿈이 하나 생겼어요. 작년에 19년도에 청주에서 그걸 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버려진 부처상, 버려진 예수님상이 이제 막 설치를 해놨어요. 거기도.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부처님을 딱 보더니 그래 부처님은 이런 데 있어야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지금 뭐 몇십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딱 한 작품을 하나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로 만든 성전을 하나 만들자.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교국 종교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인간들이 양심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이다. 성전에 그 비싼 대리석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닌가. 어떤 이름 모를 어떤 그 주민 할아버님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그게 성당이 됐던 절이 됐던 뭐 교회가 됐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성전을 만들어 보죠. 전 세계 없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큰 꿈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주변 떴는데 제가 말을 자꾸 하면 안 되고 질문을 또 예, 예. 네. 예. 네. 네. 저도 비슷했거든요. 여기 영산동만 지금 300억이 넘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행 자체가 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직접 공사를 하고 직접 내가 나무를 깎더라도 여기다 예술적인 가치를 하나 넣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직접 공사를 한 거예요. 인부들하고 같이. 그 동영상 다 찍어놨거든요. 식상해. 전국이 놀이터가 돼요. 전국이 똑같아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거의 흡사해요. 또 안 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말 그 역할을 하려고 정말 나주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힘들어요. 충주 문화재단에서도 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근데 충주는 받아들여졌어요. 제 아이디어가. 그래서 지금 아마 공사 예산이 한 3억 정도 리노베이션 예산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나주는 정말 완벽해요. 아까 여기 잠깐, 여기 보면, 요 위로 가면 여기 리노베이션 해야 될 집이 13채가 있어요. 13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를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여기를 아까 이치코 쯔마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국내외 작가들, 정말 뜻 있는 작가들을 다 초대를 해요. 뭐 아프리카 작가도 오고, 뭐 프랑스 작가도 오고, 막 초대를 해서 집을 하나씩 주는 거죠. 그러면서 1년 혹은 2년 동안 살면서 이제 작가가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하나 자체를 내 거대한 조형물로 만드는 거죠. 아니든 바뀌든. 그래서 뭐 세면기도 자기가 만들고. 근데 이제 뭐 여자 작가들이나 능력이 힘이 좀 기술적인 게 없으면 그거를 요 예산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공사도 하고, 작가가 원하는 식으로 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작가가 1년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까 이치코 츠마리처럼 여기를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레지던시도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로 써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전라남도 지역 왔다가 여기서 자고 가거든요. 근데 나주는 문제점이 뭐냐면 나주에서 자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가면 바닷가고 조금만 가면 광주에서 고급 호텔이 있는데 왜 여기서 자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안해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혀 안 먹혀요. 왜? 국토부에 올린 기본 계획에서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변경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거기 시에 계신 분들하고 여기 주민들이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서울대학교 미술관과 자매결연까지 맺어주고, 그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기서 같이 서울대학교 미술관하고, 사실은 여기 전체를 워킹 뮤지엄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는 계속 갈 것 같아서 여기 전체를 뮤지엄화를 장기적으로 해서 여기를 또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골목골목마다 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뮤지엄을 하나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어요. 사실 그 목사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 목사님한테 이제, 거긴 또 시골이라 내가 막 불만 막 하면 옆에서 들어요. 네, 알고 보니까 뭐, 시의 뭐 과장님 뭐 친구다 막 이래 다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단둘이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 뭐, 하는데 목사님이 좀 시에 좀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말이 들어가고, 주민들 중에 또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에서 이제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이제 정말 목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로 인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다가 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힘닿는 때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할 텐데, 정말 혼자서 딱 혼자서 이렇게 무슨 섬에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적응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죽전골목에 거기만 한번 샘플로 한번 내가 나주시에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게 속 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약속 지키러 내려갔다가 목사님도 한번 만나고 주무관님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는. 예, 전국적으로 보는. 예. 개발도 중요해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방식의 어떤 도시재생은 실제로 그 현 주민들한테 도움이 요만큼도 안 가요.
전혀 안 그래요. 그냥 몇몇 쥐고 있는 사람들과 또 시공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한테만 이렇게 그 경제적인 혜택이 가지. 왜? 선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치꽃주말이는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게 그 재생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 기본 계획 보면 그 선순환에 대한 어떤 그 기획을 철저히 해서 그 이거를 어떻게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철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서 내가 간단히 보여줬잖아요. 죽전골 먹고 그거 컨셉이 그거야.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거기 뭐 아니 여기 편의점도 없는데 여기 젊은 애들 여기 그 창작 창업 그 센터를 만든대요. 이 동네에 편의점 가려면 걸어서 30분을 가야 돼요. 이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없는데 청년들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콘텐츠 구성이나 어떤 운영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겉모양만 만드는 게 일단 우선적인 거예요. 또 그런 콘텐츠에 관여를 하려고 해도 관여를 하면 여기가 무상임대거든요. 이제 제가 만들어낸 그 판자촌 만든 데가 무상임대를 줘요. 그럼 이제 여기 뭐 죽집도 있고 다방도 있고 막 이제 무상임대를 주면 이 동네에 또 살고 계시는 짱께서 또 월세는 좀 줘야지 뭐 이런 방식으로 누가 들어오니까. 네,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